작품을 네. 뭐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지만 한 작품에서 롱테이크가 어떤 효과를 내는지 그리고 작품 전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다가 사람입니다. 사람처럼 안 생긴 거 보시면 사람의 눈높이죠. 네. 카메라의 높이가 어떻게 해서 테이크를 따라가는지를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극단적으로 이제 악의 손길, 네네. 오스웰즈 작품은 네. 굉장히 유려합니다. 카메라가. 그렇죠. 이 가슴께부터 카메라가 시작하여서 인간의 시선보다 약간 높은 곳에서 계속 카메라가 유지가 돼요. 후방. 네. 네. 약간 높은 정도에서 계속 카메라가 이어지면서 네. 이 작품 전체의 어떤 높이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플레이어와 북이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는 숏들이 많고요. 네. 딱 하나 이 플레이어에서 네. 바닥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뭐냐 하면 엽서가 땅에 떨어지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 엽서를 찍기 위해서 카메라가 땅으로 떨어지는 거 말고는 대체로 인간의 시선의 높이에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스네이크 아이즈 같은 경우에는 네. 권투 경기장인 지하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 가다가 갑자기 지하로 내려가는 어떤 시선의 높이가 말하자면 스네이크 아이즈는 밀실과 폐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카메라가 한 번 떨어지고 난 다음에 계속 이어진다는 어떤 이런 기준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비티 같은 경우에는 우주에서 일어나는 우주에서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카메라의 높이가 어떻게 테이크를 만들어내고 전체적인 영화의 분위기를 자아내는가를 이 시선의 높이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거의 뭐 중베스키가 온 것 같아. 루베스키가 아니라. 야, 어떻게 이런 또 전문적인. 더욱 선을 그리고 싶은데 네. 간략하게 이제 만들어 놀랍습니다. 그 카메라의 높이에 따라서 과연 이것이 그래프로는 이렇게 표현되는데 실제 영화에서는 어떻게 되실지는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야, 진짜. 자, 이제 오프닝을 롱테이크로 소개하는 엄청난 영화들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로 아마 가장 기억이 생생하실 것 같아서 그래비티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비티 첫 장면 정말 굉장하죠. 네. 보는 순간 네. 압도되어서 거의 한 12분 동안 이 지속되는 순간 숨을 멎게 하는 장면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왜 오프닝부터 롱테이크를 쓰는가? 바로 그겁니다. 네. 네. 왜냐하면 영화라는 건 시간의 예술이잖아요. 시작하는 시간부터 런닝타임이 지속될 때 똑같은 시간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몰입도를 높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영화평론가니까 약간 있는 척 전문적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면서 얘기하면 그걸 영화용어로 디제시스적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디제시스적 시간이라는 건 뭔가 하면 그 영화의 그 프레임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흐르는 실제 시간. 네. 다시 말해서 영화 속에서 지금 롱테이크 한 12분 정도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영화 속 인물들은 12분 동안 그 일을 겪은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디제시스적 시간이고 비디제시스적 시간이라는 건 뭔가 하면 그 바깥에서 관객이 체험하는 시간. 근데 관객도 역시 그걸 12분으로 체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영화가 한 인물의 80년간의 이야기를 2시간 동안 다루다고 하면 디제시스적 시간은 80년입니다. 그리고 비디제시스적 시간은 2시간인 거죠. 네. 근데 이 두 가지는 차이가 대부분의 영화들이 있는데 롱테이크를 많이 쓰면 쓸수록 이 격차가 줄어들게 되고 심지어 이런 영화에서 12분 동안은 비디제시스적 시간과 디제시스적 시간이 정확히 일치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감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사실은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포장을 한 겁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아니 정확하게 지금 짚어주신 거예요. 이거 그냥 막 쓰다가 맞추신 거예요? 아닙니다. 네. 네, 정확하게 찌르신 거고 네. 이 장면을 먼저 잠깐 설명할 필요가 네. 있겠죠. 지구 바깥에서 우주 공간에서 이제 허블 망원경을 수리하는 일을 네. 우주에 처음 나가는 라이언 박사가 하고 있죠. 같이 일하는 사람이 이제 맷인데 이 사람은 베테랑이니까 우주에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처음부터 계속 수다를 떱니다. 네. 그렇게 한가롭게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저 멀리 있는 러시아 위성이 터지게 되고 그 파편이 잔해가 날아옴으로 인해서 이들이 갑자기 큰 위기를 겪으면서 사고가 시작되는 장면이 단 하나의 쇼트에 커트 한 번도 없이 12분 동안 지속되게 되죠. 정말 정교한 계산이 담겨있는 SF 촬영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그 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촬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건 이 장면을 골랐을 때 단순히 우리가 오늘 이 보여주는 5가지가 기술적으로만 어렵다거나 혹은 현란하게 찍었다거나 그래서 만약에 중요하다면 영화 역사에서 그렇게 논의가 되지 않았겠죠. 네. 이런 미학적인 그리고 테크닉적인 기술적인 목표가 철저히 그 영화의 어떤 핵심하고 닿아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놀라운 장면들이라는 얘기고요. 네. 첫 번째 그래비티 그런 방면을 말씀드린다면 이 영화의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물과 공간에 대한 관계, 혹은 인물과 인물에 대한 관계가 이 영화의 핵심입니다. 이 영화에서 시작해서 보면 라이언 박사가 이 우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나온 이유가 뭔가 하면 지구가 싫어서, 지구가 싫은 이유는 거기서 자기 딸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딸이 죽고 사람들이 위로하는 소리도 막 듣기 싫어서 라디오를 들어도 DJ 멘트가 없는 음악 전문 방송만 들었어요. 그렇게 나왔는데 하필이면 떠버린 내신 사람이 계속 떠드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주인공인 라이언 박사 입장에서는 어떨까? 그 말을 하나도 안 들으면서 곁다리로 들으면서 작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관객이 똑같습니다. 이 장면을 딱 보면, 영화를 보면 관객이 예열할 시간이 필요한데 별 중요하지도 않은 수다를 계속 떠듭니다. 심지어 휴스턴에서는 그 얘기 옛날에 했던 얘기라고 그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관객 입장에서도 그 얘기가 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하고 심드렁하게 듣게 되는데, 그게 주인공의 상황하고 똑같다. 네, 저는 이 시나리오 영화를 보면서 영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때 정말 잘 만든 시나리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말씀해 주신 맞습니다. 것처럼 앞쪽에 그 조지 클루니가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영화와 상관이 없어 보여요. 처음에는 정말 수다스럽고 그렇죠. 그냥 아무 얘기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소설 작법에서도 어떤 중요한 주제를 뭐 주제라고 밑줄을 쳐가면서 쓰는 대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대사들은 사실은 다 하수죠. 쓰레기들이거든요. 네네. 아무 얘기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다가 나중에 그 이야기들이 중요하게 되는 그 떠벌이 같은 그런 이야기, 수다의 향연들이 저는 정말 중요한 대사인 것 같은데, 이 영화에서 초반에 나오는 대사들은 정말 압도적으로 잘 만든 대사인 것 같습니다. 그 제목이 그래비티잖아요. 중력이잖아요. 영화가 딱 시작하는 이 롱테이크 첫 장면에서는 중력이 없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중력이라는 건 타인과 타인 사이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끌어다니는 관계, 혹은 공간, 여기서 공간이라는 것은 지구죠. 지구는 다시 말하면 삶의 터전 자체 같은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지구로부터 이 라이언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가를 12분간에 걸쳐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공간과 세계와 삶의 관계, 혹은 삶과 삶과의 관계를 하나의 롱테이크를 통해서 12분 동안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것을 절묘하게 코멘트하면서 영화가 딱 시작하고 있는 거죠. 롱테이크 역사를 가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영화의 시작은 롱테이크였어요. 그렇죠. 최초 영화를 생각해 보시면 기차. 류네르, 그렇습니다. 기차의 도착이라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화를 보면 그 영화에는 편집이 없습니다. 촬영한 거를 그대로 사실상 앞뒤를 그대로 잘라서 그냥 상영한 거예요. 한 1분 정도 되는 영상을. 그런 면에서 본다면 최초의 영화는 원신 원쇼트였다. 롱테이크였다. 그러다가 처음에 영화가 10년, 20년 지나게 되면서 초기 역사에서 이 쇼트의 길이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훨씬 더 탄력 있는 긴장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 줄어들던 쇼트의 길이가 갑자기 다시 늘어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유성 영화의 시작입니다. 토키 영화의 시대가 나오니까 사운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대사를 서로 이렇게 말하게 되고 음악을 넣어야 되고 하니까 그것을 특정한 쇼트에서 표현하려면 쇼트의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30년대에 다시 쇼트의 길이가 길어지다가 최근에 오면서 점점 특히 블록버스터가 되면 짧을수록 우리는 훨씬 더 자극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4.71초까지 줄어들게 된 거죠. 어쩌면 VR의 발달이 롱테이크에 또 다른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그럴 수 있겠는데요. 네. 롱테이크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겠다 그러네요. 싶은 생각도 네. 있고요. 사실 이런 오프닝 롱테이크 시퀀스의 거의 신화적이면서도 원조에 해당하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작품 악의 손길입니다. 이런 쪽에서 거의 뭐 원조 중에 원조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이후에 나온 모든 그 오프닝 그 롱테이크 시퀀스는 다 이 오슨 웰스의 터치 오브 이블에 빚을 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오슨 웰즈의 또 유명한 그 롱테이크 장면들이 많죠. 원래.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영화 역사에서 오슨 웰스 하면 떠오르는 게 그렉 톨랜드라는 촬영 감독과 결합해서 대표적으로 시민 케인 같은 영화, 뭐 위대한 엠버슨가 같은 영화들인데 이런 영화들을 보면 롱테이크가 정말 굉장하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 얘기는 잠시 후에 합쳐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일단 악의 속길의 첫 번째 장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간단한 그런 전형적인 스릴러 영화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시작이 되면 누군가 얼굴이 보이지 않는 범인이 폭탄을 만지고 있고 그 시한폭탄을 차에 장착하고 도망을 가면 그 차에 두 남녀가 타게 됩니다. 아직 관객 입장에서는 누군지 모르죠.
그리고 그 차가 이제 떠나게 되면 그 화면 속으로 또 다른 남녀 커플이 들어오게 되는데 바로 여배우는 자넷 리고 남자 배우는 찰턴 헤스팅이 주인공이겠죠. 이 한쪽에서는 차가 다니고 한쪽에는 두 사람이 걷는데 계속 보시게 되면 이 차 자체는 훨씬 더 빠름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양떼가 끼어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차가 못 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쌍이 만나고 떨어지고 하다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검문소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검문소를 지나가게 되면 그 주인공 커플이 서로 로맨틱하게 키스를 하는데 둘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키스를 할 때 뭔가 거대한 폭발음을 듣게 되고 그것을 쳐다보면 그 쳐다보는 순간 커트가 바뀌어서 네. 폭발이 일어나는 장면까지 보여주는 네. 그 긴 롱테이크죠. 일단 기술적으로 본다면 당시에는 스테디캠이 없었어요. 네. 그 다음에 당시에 그 컴퓨터 그래픽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등등인데 이 장면을 어떻게 찍어내라고 상상을 해보시면 굉장히 놀랍죠. 그 당대에도 그 롱테이크 장면이 준 그 충격이 있었고요. 굉장히 일단 기술적으로 난도가 높은 촬영이었을 거예요. 네. 그 점을 먼저 말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롱테이크가 이런 스릴러 영화, 이거 필름 노아르 영화라고 하죠. 이런 필름 노아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서스펜스와 미스터리를 기가 막히게 다뤄낼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일단 미스터리는 뭔가 하면 시작하자마자 롱테이크 보통 이렇게 시작하면 멀리서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인물의 손에서 클로즈업으로 시작합니다. 가슴께에서 네, 가슴께에 폭탄을 들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폭탄을 장착하자마자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의문, 후너닛이라고 보통 말을 하죠. 누가 이 일을 했단 말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죠. 미스터리가 생기죠. 근데 그 미스터리가 서스펜스랑 금방 교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자마자 바로 한 커플이 타게 되거든요. 타는 순간 관객 마음에서는 저게 언제 터질 텐데 언제 터지나 조마조마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누군지 모르는데 심지어는 다른 커플이 와가지고 커플은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과연 언제 터질지 내 사람이 다 죽을지 아니면 끝에 가서 안 터질지 터지는 순간까지 관객을 이렇게 막 서스펜스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계속 만나고 떨어지고 그렇죠. 하면서. 서스펜스의 극대화된 부분이 그 검문소에서 두 커플이 같이 있는 장면에서 여자가 계속 제 머릿속에서 찌깍찌깍 시계 소리가 나요라고 얘기하는데 터질 것 같은 거죠. 무시당하죠. 네. 그런데 너무너무 불안한 거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헤어지면서 터지는데 정말 이 동선을 정말 기가 막히게 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롱테이크가 롱테이크만을 위한 롱테이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화의 첫 장면은 롱테이크인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 편집이 너무 중요하도록 쇼트를 뒤에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롱테이크라는 건 상대적으로 편집이 덜 중요하잖아요. 근데 롱테이크 뒤에 붙은 장면은 주인공이 화면 바깥에서 소리가 꽝 하는 소리가 들리죠. 그 순간 키스를 하고 있다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긴 롱테이크가 딱 끝나고 폭발하는 장면을 딱 보여주죠. 형사니까 본능적으로 뛰어가게 되죠. 그 뛰어가는 장면은 어떻게 찍었냐면 그 앞에까지의 롱테이크는 정교하게 카메라가 워크를 하죠. 근데 그 장면은 굉장히 로우 앵글로 낮게 찍었고 심지어는 조명도 지금 폭발한 이유기 때문에 굉장히 어둡고 핸드헬드로 찍었습니다. 아주 거칠게 찍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 장면은 그 장면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뒤에 편집 효과를 극대화하는 인서트를 넣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장면들하고 대조를 이룬다. 이런 측면에서도 이 롱테이크 자체가 그 목적이 아니라 영화 전체의 리듬을 자유자재로 갖고 주면서 영화의 리듬을 만들어내는 그런 뛰어난 연출력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뭐 터치 오브 이브라는 영화에서 다루는 얘기가 깊은 얘기가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면 필름 노아의 전형적인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훌륭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기술적인 부분 혹은 이학적인 부분일 텐데 저는 그 팀 버튼 감독을 좋아하는데 팀 버튼의 에드 우드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 이제 오손 웰즈와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오손 웰즈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영화를 하나 만들고 있는데 찰턴 헤스튼을 멕시코인으로 쓰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악의 손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니 뎁이 뭐라고 하냐면 회사에서 자꾸 내가 찍은 걸 편집을 한다. 그러니까 난 이런 경우라고 오손 웰즈 얘기하니까 조니 뎁이 그런 데서 찍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오손 웰즈가 작품이 좋은 거 찍어야지 라고 얘기를 하고 찍은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네요. 이 작품이죠. 네, 지금 뭐 정확히 이 영화가 사실은 후반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수많은 영화들에 많이 이제 인용이 되기도 하고 어떤 오마주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제가 기억나는 거는 가장 비슷했던 건 LA 컨피덴셜의 어떤 그 플롯이나 이런 걸 그렇습니다. 흡수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작품이 정말 많고요. 어찌됐건 이런 전형적이라고 당시 사람들은 폄하해서 깔아뭉갰던 필름 노아르 장르 속에서
이런 굉장한 장면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영화적인 공간을 만들어내는 방식의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갖고 왔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 영화는 사실은 영원히 기억될 그런 작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이야기 자체도 재밌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원형 같은 게 있어가지고. 필름 노아르의 역사를 얘기할 때 보통 40년대 초반에서 50년대 중후반까지라고 말하는데 그 50년대 중후반까지라고 말하는 영화가 바로 이 영화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필름 노아르 시대의 어떤 황혼을 장식했던 마지막 영화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